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모멘트 면적법 예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모멘트 면적 정리 2도 나오겠지만 1도 나오니까 이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세요. 자, 일단 이런 단순 지지보가 있습니다. 뭐 반력 이제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에 1, 여기에 이제 3이 형성이 될 거예요. 자, 그때 요 C에서 처짐각, 여기 있는 얘의 처짐각과 처짐을 구하래요. 뭐 세타 C와 YC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구하나? 일단 모멘트 면적법을 쓰려면 뭐 처짐 곡선은 있어야겠죠. 그 처짐 곡선 대강 그려보면은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뭐 이제 C점은 한 요 정도에 있을 겁니다. C. 자, 처짐 곡선까지 다 그린 다음에 모멘트 면적법을 일단 쓰려면 EI분의 M 그래프가 있어야 되니까 얘도 뭐 좀 그리고 한번 가볼게요. 전단력 그래프 먼저 그리면은 자, 여기가 이제 1로 시작을 하겠죠. 여기가 1이니까 쭉 가다가 4를 만나서 마이너스 3만큼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전단력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여기가 3m죠. 그럼 3m 지점까지는 모멘트가 증가를 할 건데 면적이 3이네요. 3m 지점까지 갔는데 3이 딱 나오게 2i로 나왔으니까 2i분의 3이 될 거예요. 거리도 좀 체크를 해주면은 여기가 D점, 뭐 한 여기점에 1m의 C점이 있을 겁니다. 2m고 여기도 1m B점. 자, 이렇게 모멘트 면적법을 쓸 준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멘트 면적법을 여러분이 쓰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순간 EI분의 M 그래프와 처짐 곡선은 필수적으로 등장을 해줘야 됩니다. 뭐 처짐각을 이제 먼저 구하려고 A바 C를 먼저 구해주겠습니다. 이번엔 C바 A라고 할까요? C바 A를 먼저 구해줍시다. 그럼 얘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EI분의 M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얘 해보면은 자, 요 길이 이게 1대 3이죠. 여기가 1대 3인데 높이가 2i분의 3이에요. 그럼 여기는 2i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면적은 2i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i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세타 C바 A를 일단 구했어요. 이게 모멘트 면적법 1입니다. C바 A는요, A와 C 사이의 2i분의 M 그래프를 이렇게 면적을 구해주는 거다. 그게 1번이었죠. 자, 근데 왜 C바 A를 구했냐? 그거는 그림을 통해서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C와 이 A는요, 요 처진 곡선에다 그려보면은 접선 C와 접선 A의 각도차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C에서의 접선을 그리면 얘가 될 거고요. 뭐 A에서 접선은 요게 될 겁니다. 그래서 A의 접선을 좀 각도 생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즉 얘를 이제 A 접선이라고 부르고 얘를 우리가 이제 C 접선이라고 부르면은 요 각도가 세타 CA인 겁니다. 자,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다시 크게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C 접선이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A 접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각도가 그러면은 세타 C바 A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세타 C는 뭐예요? 얘는 요 원래 수평과 C의 각도차입니다. 즉 여기서 수평을 그렸을 때 얘가 세타 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거, 세타 C바 A가 세타 C가 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죠? 자, 근데 이거 왜 구했어요? 자, 왜 구했냐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세타 A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타 A가 뭐예요? 원래 수평과 요 A 접선의 각도차, 즉 수평과 A 접선의 각도차, 요 각도가 바로 세타 A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세타 A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다른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고, 만약 모른다면은 좀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을 해주세요. 이게 처진각 세타 C를 구하는 게 1번이었고, 2번 과정은 세타 A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도형을 그려볼 거냐? 자, 이런 삼각형 꼴을 하나 그릴 겁니다.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 요 점이 A고요, 요 점이 B고요, 요 선은요 A에서 그린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그림이에요? 요렇게 그리고 A에서 접선 그리고 B에서 이렇게 내린 이 삼각형을 지금 그린 건데, 이걸 왜 그려왔냐? 요 AB 길이가 4m라는 건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보 전체 길이가 4m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과장되게 그렸지만 사실 처짐이 요 정도니까 얘랑 얘는 거의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별로 각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삼각형이 부채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각도가 뭐 세타 A겠죠? 수평과 여기 접선 A와의 각도 차이니까 세타 A가 되는 거고, 요 세타 A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원래 실제 세상에서는. 그러면은 얘와 얘가 길이가 일치하는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가 0으로 가는 요 현의 길이, 요 길이는 부채꼴 호의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4세타 A가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미적분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요 사이각이 0으로 가게 되면은 요 길이가 호의 길이 4세타 A와 똑같아져 간다는 거. 근데 우리가 모멘트 면적법 2번에 따르면요, 얘는요 T B 바이랑 똑같습니다. T B 바이가 뭐였죠? 한 점 B를 찍고 A에서 접선을 그려요. 그거의 Y축 거리가 T B 바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전이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세타 C 바 A를 구해요. 그래서 여기 딱 표시를 해보니까 여기가 세타 C 바 A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린 뭘 알면 되냐? 요 각도, 즉 세타 A만 알면은 얘 구한 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를 딱 빼게 되면은 세타 C 우리가 구하는 거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세타 A 어떻게 구해요? 요 그림을 많이 따오는 거예요. 이런 삼각형을 딱 따오면은 여기가 부채꼴이니까 4m가 될 거고요. 그럼 이 현의 길이는 호의 길이랑 똑같은 4세타 A가 될 거다. 모멘트 면적법 2번에 따르면은 이 길이는 T B 바 A니까 T B 바 A를 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해가지고 4로 나누면은 세타 A가 나오겠구나. 자, T B 바 A 구하면 어떻게 되죠? 요 면적 곱하기 도심인데 뭐 둘로 쪼갤까요? 얘 먼저 해볼까요? 자, 얘의 넓이는 뭐 2i분의 3입니다. 그 다음 도심은 여기에 위치를 했겠죠? 3분의 2m 지점, 3분의 1m 지점에. 그 다음 얘는요, 얘 넓이는 뭐예요? 밑변이 3, 높이가 3이니까 나누기 하면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2i분의 9이고요. 도심은요, 얘도 2대1 지점에 있을 테니까 최종 길이 3m, 그럼 여기가 2일 때는 2m, 1m 지점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도심이죠. 조금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체크를 좀 세게 해줍시다. 요렇게. 자, 그럼 T B 바 A는요, 여기다가 이제 좀 작게 수식을 써볼게요. 면적 곱하기 도심, 얘 면적 2i분의 3 곱하기, 자, 도심 구할 건데 제가 기준을 뭐라 그랬죠? 요 앞에 있는 B점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여기 도심 3분의 2m예요. 그러면 곱하기 3분의 2 더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 2i분의 9입니다. 2i분의 9 곱하기, 자, 도심인데 기준 항상 B인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B를 기준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가 1m, 여기가 1m니까 최종적으로 2m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자, 약분되면은 얘는 1 나오고, 자, 얘는 9 나오니까 2i분의 10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우고 요 T B 바 A가 2i분의 10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타 A는 쉽죠. 4세타 A가 얘니까 세타 A는 2i분의 2.5가 될 겁니다. 얘가 2i분의 2.5,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세타 C는 뭐죠? 요 상황에서 세타 A에다가 2i분의 2.5에 2i분의 1, 얘는 뭐 2i분의 0.5겠죠. 이거를 빼주니까 2i분의 2가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모멘트 면적법을 쓰라는 겁니다. 제가 모멘트 면적법 첫 강의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멘트 면적법만으로는 처짐각과 처짐을 구할 수 없어요. 거기에 기하적인 해석을 덧붙여야 되는데, 기하적인 해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요런 거, 내가 모멘트 면적법으로 얘를 구해왔어. 근데 얘를 이용하려면은 세타 A를 알아야겠네. 세타 A 어떻게 알지? 요런 도형을 그려서 모멘트 면적법 2번을 쓰면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모멘트 면적법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처짐을 그려보겠습니다. 똑같이 처짐 곡선 한번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처짐을 체크해보면은 얘를 이제 YC를 구하라는 거죠.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 아까 그렸던 요 삼각형 있죠? AB 보 그리고 A 접선을 이용한 이 삼각형을 한 번 더 그리겠습니다. 좀 크게 해서 그릴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뭐 한 이쯤에 C가 있겠죠? 요 삼각형을 따온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 삼각형을 따온 건데, 여기다가 처짐 곡선을 그려볼게요. 요런 파란색 처짐 곡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요게 YC이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요, 요 직각 삼각형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는 부채꼴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동시에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요 직각 삼각형에서
이렇게 길이를 내리잖아요. yc도 좀 체크해주면은 이렇게 될 텐데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쵸? 직각에 요 각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닮음인데, 그럼 닮음비가 몇이에요? 여기 길이가 1m입니다. A에서 C까지. 그리고 CB가 3m니까 1대 4인 닮음비를 가져요. 그럼 우리 이 길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 길이를 알고 있었거든요. 이 길이는 점 B에서 A 접선까지의 길이 T A 바 B였죠. B 바 A였죠. T B 바 A. 점이 먼저 와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T B 바 A는 2i분의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2i분의 10이고, 그럼 닮음비가 1대 4니까 2i분의 10, 이 길이는 2i분의 2.5가 될 겁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2i분의 2.5가 yc, 즉 처짐은 아니에요. 처짐은 어떻게 하냐? 요 2i분의 2.5에서 요 길이를 빼주면 돼요. 요 길이. 자, 근데 이 길이 뭔지 아시겠나요? 이 길이는요, 여기가 점 C죠. 처진 곡선상에서 점 C와 접선 A를 그린 여기는요, T, C 바 A가 됩니다. 여기가 C잖아요. 한 점 C, 접선 A, 그 Y축 길이. 그럼 T, C 바 A는 어떻게 구해요? A에서 C까지 면적을 구해요. 여기가 A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C점이에요. 자, 면적 구해요. 2i분의 1 곱하기 1 나누기 2니까 2i분의 0.5가 됩니다. 2i분의 0.5 곱하기, 자, 도심 구해야 되죠? 근데 이 x바 도심 곱할 건데 도심은 요 앞에 있는 C점 기준이어야 돼요. 자, 이 삼각형이 있는데 요 C점 기준으로 여기 2대 1일 거니까 3분의 1m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심은 3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처짐 yc는 뭐예요? 2i분의 2.5 빼기 2i분의 0.5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요거를 빼라는 거죠. 2a.5에서. 이렇게 해서 yc를 구하시면 됩니다. 계산은 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단순보를 주고 처짐각과 처짐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이런 도형에서 좀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모멘트 면적법 1번이랑 2번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1번은 뭐였죠? 여기 C바 A를 구했던 것처럼 C접선 그리고 여기 A접선이랑 평행한 얘 그려서 요 차이는 A에서 C까지 요 면적과 똑같다. 이거는 그래도 꽤 합니다. 근데 뭘 못하냐? 2번 여기 A에서 접선을 쭉 그려요. 그 다음에 요 B죠? B에서부터 요 거리를 재요. 이건 뭐예요? 한 점 B부터 A까지인데 얘를 구하려면 A에서 B까지 요 면적을 구해요. 면적 곱하기 도심을 할 건데 주의해야 될 거는 요 B 기준 도심으로 해달라. 그렇게 모멘트 면적법에 익숙해지면은 여러분이 그나마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통 대부분 어떤 도형을 그려야 되냐, 이 보를 한 변으로 하게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 혹은 동시에 부채꼴이 되는 도형을 여러분이 그려오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 안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세타 C와 YC는 어떻게 될까? 세타 C는 여기고 세타 A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C 바 A를 빼면 되는구나. 자, YC는요? 요렇게 전체 삼각형 그리고 처진 곡선을 그려보니까 요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 이 길이를 닮음을 이용해서 구하고 요게 모멘트 면적법 C 바 A랑 똑같구나.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문제를 푼 겁니다. 자, 모멘트 면적법 문제 많이 풀어가지고 좀 많이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